지금 대한민국 극장가를 휩쓸며 일명 문단속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있죠.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인데요. 노노 재팬의 반일 정서의 여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로는 보기 드물게 23년 4월 중순 무려 469만 명이 극장을 찾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바로 올해 한국 나이로 51, 소띠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인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 뿐만 아니라 2017년 개봉해서 한국에서만 3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너의 이름은 또 이분 작품이죠. 이처럼 애니메이션 대국인 일본에서 흥행 능력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신카이 마코토가 지금 시점에서 포스트 미야자키의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차세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그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숨겨진 과거 첫 번째, 사실은 게임회사 직딩 출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걸출한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이라 왠지 시작부터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꽃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사실 커리어의 시작은 게임 회사였다고 해요. 일본 나가노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중학 시절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을 키웠지만 정작 대학은 미술이나 미디어 아트 같은 전공이 아닌 국문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미술이나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비전공자인 거네요. 그래도 다른 전공이 아닌 국문학으로 진학했다는 점에서 신카이 마코토가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도 마지막 자존심은 끝까지 지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집안은 지역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신카이 감독은 장남이었기에 집안에서는 건축학과나 토목과를 보내려고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국문학을 전공한 덕분인지 신카이 감독의 작품들에서는 수려한 영상미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감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정원에서는 일본의 단가가 나오는 등 신카이 감독 작품 곳곳에서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국문학과를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동화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그림책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이때부터 각본과 작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학을 졸업한 신카이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1996년 24살에 니혼 팔콘이라는 회사에 합격을 하고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터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니혼 팔콤은 액션 RPG인 이스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직원 수 5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라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본업은 디자이너지만 급하면 프로그래밍도 해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마 신카이 마코토도 여기서 아트 및 그래픽 담당으로 일하면서도 프로듀싱, 시나리오, 기획, 사운드 같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어 작품 전체를 이해하고 총괄하는 역량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신카이 마코토는 2001년 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길을 걷게 될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인으로서 근무하여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는 특이하게 게임 회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숨겨진 과거 두 번째, 본명이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여기서 신카이가 성이고 마코토가 이름인데요. 본명은 신카이 마코토가 아니라 니이츠 마코토라고 합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본명인 니이츠라는 이름에는 나루터 진
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나루터 진을 바다 해로 바꿨습니다. 왠지 나루터라고 하면 정박해서 안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어딘가 변화가 없고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라면 바다는 드넓은 가능성과 도전이 기다리는 진취적인 느낌이죠. 아마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덤으로 발음적인 측면에서도 니이츠라는 이름보다는 왠지 신카이라는 이름이 탁 트이는 소리가 나면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직장인이던 1999년 신카이 감독은 혼자서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그녀의 고향이라는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발표하는데요. 당시 회사인 니혼 팔코는 투잡, 즉 겸업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들키지 않도록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마코토란 이름이야 뭐 흔한 이름이고 니이츠란 성에서는 한자 한 글자만 바꿨지만 발음이 신카이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알아채기가 힘들었겠죠.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인데요. 누구나 어린 시절엔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무지갯빛으로 빛나던 꿈은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처럼 회색으로 변해가게 되지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니? 라는 반문에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은 음악해서 밥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공부가 가장 쉽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꿈은 만화가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만둬.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지위나 돈, 명예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아름다움이나 감성, 감정에 이끌리게 된 사람들은 남들보다 춥고 배고픈 외로운 길을 가거나 아니면 대부분 꿈은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두고 적당히 성적에 맞춰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진학해서 학벌과 전공이나 스펙에 맞는 선에서 연봉과 복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포기한 꿈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출난 외모나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혹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돈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꿈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어린 시절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빠졌지만 바로 꿈을 쫓아 미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꿈과는 동떨어진 전공으로 진학하고 또 졸업 후에는 애니메이션과는 동떨어진 회사에 취직해서 5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물론 업무가 애니메이션과 연관이 있긴 했지만 사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들은 그래픽이나 아트뿐만이 아닌 본 업무와는 무관한 각종 업무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건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회사라는 곳의 생리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신카이 마코토가 이 시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카이 마코토가 취업을 하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만화를 만드나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자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내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회사에 올인해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일하고 승진을 위해 열을 올렸다면 지금의 신카이 마코토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은 없었겠지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들은 누워서 야구나 보고 친구랑 술이나 마시거나 데이트를 할 시간에 혼자서 1인 작업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혼자서 대부분의 더빙을 하면서도 회사에 들킬세라 눈치를 보며 가명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인정받지 못하고 헛수고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불안과 싸우면서 신카이 마코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월급쟁이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될 거야. 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현실은 힘겹고 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꿈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직장인이던 니혼 팔콘의
니이츠 마코토 주임은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도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일지라도 세상을 향해 자그마한 조약돌이라도 던져보는 것,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꿈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